자, 오늘 분석해 볼 내용은요, 미국의 한 오래된 법 이야기입니다.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군수품을 실어 나르는 문제랑 저 멀리 개발도상국에 식량을 보내는 문제, 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. 도대체 어떤 법이길래 그럴까요?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선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. 전 세계 원조 예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좀 수수께끼 같은 질문입니다. 바로 이 숫자, 23%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정부 분석을 보니까 미국의 식량 원조 운송비가 평균적으로 23%나 더 비싸다는 거예요. 어떤 특정 규정 때문에요.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돈이 그냥 배송비로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네, 그 수수께끼의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화물 우선 운송제도라고 불리는 일련의 법률들 때문이죠. 자,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정부 돈이 들어가는 화물은 무조건 미국 국적의 배, 그러니까 미국 깃발을 단 배로만 날라야 한다는 일종의 미국산 애용 정책 같은 겁니다.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더 흥미로워져요. 모든 화물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. 보세요.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군용 화물은 100% 무조건 미국 배로만 옮겨야 해요. 그런데 식량 원조 같은 민간 화물은 최소 50%로 기준이 좀 낮죠. 여기서 벌써 이 제도의 진짜 목적이 뭔지 살짝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아니, 비용이 더 들어도 이걸 왜 계속 유지하는 걸까요? 네, 바로 그 주된 명분은 국가 안보입니다. 핵심 논리는 이거예요. 만약에 전쟁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가 바로 동원할 수 있는 우리 배, 우리 기술을 가진 숙련된 선원들, 그리고 항만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이 제도를 100년 넘게 유지해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사람입니다. 이 법 덕분에 5,500개가 넘는 미국 선원들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다가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이 숙련된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. 하지만요, 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대가가 있습니다. 바로 비용 문제죠. 결국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. 한쪽 주머니에 돈을 더 넣으면 다른 쪽 주머니에서는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운송비를 더 쓴다는 건 그만큼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식량이 줄어든다는 아주 직접적인 상충 관계인 겁니다. 심지어 미국 정부의 회계감사원, GAO조차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. 보고서를 보면 이 법 때문에 배의 숫자는 유지될지 몰라도 진짜 중요한 숙련된 선원의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. 결국 비싼 돈은 돈대로 쓰면서 원래 목적인 안보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날카로운 비판이죠. 자, 이렇게 돈은 돈대로 더 들고 효과는 글쎄 잘 모르겠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제도도 좀 바뀌거나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요, 결과는 완전히 정말 정반대였습니다. 오히려 이 모든 논쟁을 한 방에 끝내버리는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. 이 논쟁이 수십 년 동안 정말 오락가락했거든요. 50%였다가 75%로 올렸다가 다시 50%로 내렸다가.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한 행정명령이 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. 2025년부터는 미국 해양 정책에 아주 확고한 기준이 새로 생기게 된 거죠. 행정명령에 쓰인 표현을 보세요. 굉장히 단호하죠. 미국 해양 산업이 약해진 걸 단순히 산업의 쇠퇴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걸까요? 이 차트를 보면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.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상업용 선박의 거의 절반, 50%를 중국이 만들고 있어요. 그에 반해 미국은 1%도 채 안 됩니다. 이 압도적인 격차가 바로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인 거죠. 그래서 이 행정명령은 그냥 문제만 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미국 해양 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하는데요. 그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화물 우선 운송 제도를 없애거나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길고 긴 논쟁의 최종 결론은 뭘까요? 네,
결국 비용에 대한 논쟁은 안보라는 논리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. 이 새로운 정책은요, 더 비싼 운송비를 단순히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봐야 한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. 결국 미국의 선택은 명확해졌죠.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. 국제사회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가치와 자국의 안보라는 가치,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과연 그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디일까요? 이 딜레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.